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팔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 MBC 토론 플러스가 신년 기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정과 전남 도정에 이어서 오늘은 광주 전남 교육을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입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교육감 장희국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만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게 오늘이 처음입니까? 자주 있는 일입니까? 자주는 아니어도 전에 한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방청석의 광주와 전남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분들,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나오셨습니다. 방청석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주민들이 뽑은 첫 직선제 교육감의 진보 교육감,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과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여기 나오셨는데요. 지난 3년 반 동안에 광주 전남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저희가 잠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학교가 과연 주민이 직접 뽑은 첫 번째 직선 교육감,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 교육감. 광주와 전남 교육에 대한 평가는 성과와 한계가 엇갈립니다.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비리 척결, 학교 문화 혁신은 광주시 전남도 양 교육감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교육은 실력 광주를 둘러싼 학력 저하 논란과 함께 장희국 교육감의 소통 능력 부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남교육은 고교 구조조정 등 수월성 교육에 가까워 진보 교육 철학을 실현하지 못했고 장만채 교육감의 구속수사 등으로 교육행정이 불안했다는 한계가 꼽힙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인해 교육 현장이 이념 대립으로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4년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무엇일까? 광주 전남교육의 과제를 찾아봅니다. 네, 성과와 한계가 반반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어디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빛골고등학교 2학년 양정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제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입학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예. 제가 했던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학교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정책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단체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부터 이제 구체적으로는 정책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활동을 관심을 가지기도 힘든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들 나오셨으니까 이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제 또래의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정부나 이제 교육청 분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이영숙입니다. 예. 우리 교육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진보교육이 등장하면서부터 어떤 부분에서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이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이야기 또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먼저 장희국 시 교육감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이제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이나 담양에서 오신 학부모님 말씀에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신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만채 도 교육감님요.
예, 전 좀 할 말이 많은데 좀 시간 써도 괜찮습니까? 짧게 하시고 뒤에서 네. 또 하시죠. 예.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 그 체험 활동 강화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우리 광주 교육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강조하면서도 교육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을 사실 출세 위주의 교육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성인이 돼서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선진국이나 선진국들에서는 교육의 패턴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얘기한 그런 부분으로 점차 이동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교육의 제도들이 장애 인성적으로 무게중심이 실려가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두 분 2010년도에 교육감 되셨는데 두 분을 진보 교육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보 교육감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네, 그 일부 언론에서 진보교육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예.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보교육감이라고 이름 붙여준 분들의 공약이라든지 교육 정책이 되게 좀 차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첫 번째로는 교육에 있어서 복지를 확대하자.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과거에 묵은 때 관행으로 해오던 것들을 다 묵은 때를 벗기고 비리 근절하고 청렴하게 하자. 예. 또 세 번째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보다 넓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그 권위주의식이 아닌 예. 아까 우리 담양의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과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를 특징으로 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교육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진보 교육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진보 교육감에 걸맞게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로서는 뭐 전라남도는 저희보다 더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로서는 뭐 덜어 실수도 있고 조금 오류도 있다 생각합니다만은 큰 줄기에서는 교육복지도 굉장히 확대되었고요. 네. 또 학생의 권익, 학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주는 학교의 그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나 비리 근절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 예를 든다면은 광주 같으면은 중학생까지 무상 의무급식을 하는데 이건 뭐 전남은 더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유일하거든요. 뭐 지자체에서 지원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는데 그 외에도 뭐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든지 초등학생들의 학습 준비물비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그 교육복지가 확대된 면이고요. 비리 근절도 역시 저희는 학교에 그 촌지 문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촌지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 하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도 편안하고 나도 학교 가기가 좀 부담이 없고 이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 예.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네. 진보 교육감을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선택을 했다는 것은 교육에서도 변화에 대한 열망, 기대가 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충족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교육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발전해가는 교육이 아닌 것은 반드시 쇠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무상급식으로 대변되어 있는데요. 전남이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이지
꼭 이렇게 진보라는 것 때문에 뭐 무상급식이나 학생들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텐데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그 진보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예.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인이 됐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는데 특히 그 체험해보고 스스로 이렇게 경험해보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려서 극복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의사를 활발하게 표현하는 능력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 했던 것 중에 독서토론 수업을 활성화시켜서 정규 교과 과정화 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주와 전남 공통적으로 진보 교육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등을 포함해서 교육복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또 교육 비리 근절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 맞습니까? 공통적으로 한 것은 예.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로 부상을 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남 지역의 경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무상. 지금 저희들이 93.8% 한 94,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시권에 있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전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금 무상급식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 지역도 똑같은 것이죠? 무상급식은. 광주는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전남에서 이제 대도시의 그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좀 제외돼 있다 하는데 저희는 고등학생들은 못 하고 있고요. 예. 중학교 3학년까지 전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태 시장님이나 이렇게 단체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 다른 지역은 이제 금년 내년 뭐 이렇게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장교육감님 말씀처럼 전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농촌 지역은 고등학생들까지 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어쨌든 확대된 건 사실이고, 무상교육도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무상교육을 실제로 이제 저희들로서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니까 그 중학교까지는 다 무상으로 해야 한다 하는 취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의 수학여행 경비도 지원을 하고요. 문화체험학습비 일부도 지원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학생들의 학교 운영 지원비도 지원하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마 이게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사실은 그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옛날에는 개인의 그 입신양명의 일환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가의 인재를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복지를 확대하다 보면은 이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뭐 시설 투자에는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저희 전남에서 저희 전남 아까 95% 정도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복지 예산을 약 3천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프로젝트 형태로 거점 고등학교랄지 진행하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 투자에 지금 이제 두 진보 교육감의 그 성과를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또 교육 거리 빈절도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로서는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은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그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그 촌지 비리가 있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는 촌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관리자들에게 하는 촌지도 있고 상당히 그 말들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광주는 뭐 전남은 물론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었습니다만은 광주 지역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이제 4, 5, 6학년 되는 학부모님들이 네. 말씀을 하세요. 과거와 엄청나게 달라졌다. 학교 갈 때 선생님을 뭘 선물을 가져갈까? 봉투를 어떻게 할까? 그런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또 학교 부근에 빵집이나 피자집이나 뭐 심지어는 꽃집에서도 기대 매출이 안 돼가지고 실망스럽다라는 예. 말씀들도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학교에 부담을 안 줘도 된다 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예. 네. 2010년도에 당선되신 이후에 청년벨트 선언도 하셨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약간 촌지랄까 이런 비리에 관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광주는 아무래도 경제적 수준도 높고 그래서 아마 광주의 성과는 우리 전남에 비하면 우리 전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전남은 그 어려운 환경들에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촌지 같은 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예.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김용철 변호사죠. 예. 삼성 비리를 폭로했던 변호사인데 예. 감사관으로 등용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청렴한 교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외부인 감사관을 영입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김용철 감사관께서 지원을 해가지고 아주 그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서 높은 점수를 얻어서 이제 채용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삼성 그 비리를 폭로함으로 해서 안 그래도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아이들이 삼성 또는 다른 대기업에 조금 그 차별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노골적인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네. 우려도 있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정말 우려에 불과했고요. 실제로 우리 김용철 감사관께서 아주 감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또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고쳐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장희구 교육감께서는 이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인정을 하는데요. 측근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는 좀, 억울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비리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징계를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금품수수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공사라든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서 이런 금품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엄격하게 한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비리나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징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당히 엄한 벌을 받은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엄하게 하고 저 사람은 덜 엄하게 했느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과실의 정도에 맞춘 그 징계를 했는데도 측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측근이 누군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측근 중에 어떤 사람이 큰 벌을 받아야 하는데 덜 받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사실 예. 저희 전남에 비하면요. 광주가 훨씬 더 엄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거기 그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감정적 반발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광주 교육청이 전남 교육청보다는 훨씬 더는 그런 질서나 또는 징벌의 관계가 정확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만철 교육감께서는 2010년도 당선되신 이후에 교육청 직원이 돈 봉투를 내게 가져왔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그때 이야기 잠깐 좀 해주시죠. 왜 공개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제 대학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혹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얘기였는데 그게 좀 반향이 커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의 효과도 있었고 아마 그게 연유가 돼서 그런가 뭐 이렇게 기득권층 소위 말하는 정부 차원할지 여러 가지 곤혹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대로는 돈 봉투를 가져온 직원들이 없었습니까? 봉투를 가져온 분들이 가끔은 있었습니다. 예. 받지는 않으셨죠? 네, 그러죠. 그게요.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차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저도 취임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에 명절에 뭘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택배를 보내거나 집으로 오겠다거나 다 오지 마시라. 그리고 택배 온 건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취임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눈치를 보이는 분이 있어요. 관행처럼 돼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거절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장만치 교육감님께서는 그 이제 초중등 교육을 그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무심코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그때. 예. 그 장만치 교육감께서는 돈 봉투를 공개하시고 또 근절하셨는데 본인께서는 또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에 관계없이 그렇게 무리가 된 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사실 제가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저희 집사람한테 야단 맞은 게 있어요. 제가 학교로부터 대학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은 돈 한 1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총장이 대략 연봉 한 1억 5, 6천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한 달에 600만 원씩 주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제가 다 썼습니다. 사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다 썼냐고 제가 저한테 참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돈 내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따진 적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있었을 정도로 저는 뭐 그 빚을 내서까지는 안 했지만 모든 돈을 사실은 학교를 위해서 썼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총장이다 보니까 회계 처리를 할지 이런데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지 뭐 어떤 돈을 횡령하거나 또는 그 어떤 정치자금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감 되시기 이전에 대학 총장으로 계실 때 이야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혁신학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혁신학교는 좀 찬반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혁신학교를 빛고울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네. 예, 전남은 무지기학교. 그런데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혁신학교는 말 그대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학교 문화를 좀 혁신적으로 바꾸자 하는 취지로 혁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 모두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까지 이렇게 받아서 정말 참여하는 학교 운영이 되게 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교장이 1인 독재라고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그 교장의 1인 독재식 그 권위적 학교 운영이 아니라 참여적 민주적인 예. 학교 운영을 하자 하는 게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또 수업도 과거에는 교사 중심으로 또는 교육 과정 내용에 있는 여러 가지 학습 요소를 다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다 가르치고만 말던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애들이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렇게 토론학습, 체험학습 중심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배워가고자 하는 그 의식을 높여가는 그런 수업으로 바꾸고 예. 또 생활교육도 과거처럼 통제나 지시나 뭐 심지어는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격과 권리와 뭐 이런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아이들을 변화시켜 가자. 예. 이런 취지의 이제 그 학교의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은 수업도 바꾸고 수업 혁신, 또 생활교육의 방식도 바꾸고 생활교육 혁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다른 그 교육에 좀 거리가 있는 다른 업무를 좀 줄이고 또 학교의 그 운영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혁신 학교였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 이유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 가까워요. 이런 정도 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수업에도 참여하고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이런 변화를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 예. 전남의 경우에는 이제 혁신학교가 무지개 학교인데 일반 자율학교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교육이 지식을 학교에서만 습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학교 외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 즉 가정교육과 또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교육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학교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하는 거, 또 그 실제로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남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켜보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소질을 발현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도 무지개학교를 지었고 활동도 그렇게 합니다.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혁신학교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학교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이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정부에서 하는 시책 그 사업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시책 사업이나 모두 다 일정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교과 교실제를 하려고 했을 때 예. 학교에 수억 원씩 지원을 했다거나 또는 창의 인성 교육 중심으로 할 때도 거기에 또 그렇고 요즘 나온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도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은 혁신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게 결코 많다 할 수 없고요. 예. 다만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뜰살뜰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 살피고 연구해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혁신학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013년에 18개였는데요. 금년 2014년도에는 26개를 운영하려고 하고요. 예. 예비혁신학교 6개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는 작년까지 해서 51개를 했고요. 금년에 16개를 추가해서 내년은 지금 67개가 되는데 1개 정도 학교가 지금 약간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66개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다양성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이 혁신학교 같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광주 같은 데가 참 어려우라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만재 두 교육감께서는 광주시 교육감님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좀 하고 계십니다. 아, 잘하시니까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된 정책도 좀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광주 학력체화 논란인데요. 네. 장희국 교육감이 교육감이 된 이후로 광주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졌다. 끊임없이 일부에서 제기하는 네. 주장인데요. 당연히 교육감께서는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시겠죠?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또 아닙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저희들 학생들의 초중등 교육의 마지막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학 입시 수능인데요. 예. 수능 결과를 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고 광주가 실력 광주를 자랑한다. 수능 결과 연속 몇 년간 1등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그렇다고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지난 6월 20일에 교육부하고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작년 수능 결과를 분석 발표했어요. 네. 그 결과를 보면은 언어 영역 수리 가나 외국어 영역 다 표준 점수의 평균이 광역시 중에서는 1위입니다. 전국으로 쪄도 2위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금년이 2014학년도 수능 결과도 만점 받은 학생도 나오고 진학부장들의 그 가집계를 보면은 상위 등급도 늘어나고 네.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적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아우성일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아우성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세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밤에 10시 이후에 야간 자습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영교시 금지하고 일요일 학교 오는 거 금지하고 심화반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고 또 사설 모의고사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할 말이 많죠. 아이들이 뭐 12시까지 학교에 있다 집에 가서 잠 서너 시간 자고 학교 오면은 오전 시간 내내 졸고 교실이 무너졌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잠을 한두 시간이라도 더 자면은 오전 중에 훨씬 덜 졸죠. 안 졸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 나온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심화반은 그 우열반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잘하는 아이들만 특별히 더해주는 것, 이건 역시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예. 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저희. 학력이 저하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남 입장에 좀 반가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자꾸 빠져가요, 광주로. 예. 근데 지금도 여전히 빠져나간 걸 보니까 저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이게요, 참,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 기대와 예.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물론, 성적도 좋아야죠. 입시 성적이나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교육에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학력 문제 하면은 전남도 역시 비켜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농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 전남이 그동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최하위, 제일 낮았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아마 전남 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전남의 교육력은 그 교육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전남에서는 여전히 지금 광주로 학생들이 빠져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남의 교육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의 교육과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한 체질 강화에 지금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진보 교육감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단지 그 입시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학력이 기준이 된다면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양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교육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교육은 그것이 진보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광주나 우리 전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광주가 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거에 1등 하다가 뭐 한 10등 정도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1등 하다가 2등 하는 과목도 있고요. 그대로 1등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장교육감님께서는 전남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광주로 많이 와버린다. 그런데 사실은 또 광주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광주 인근의 거점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중에서 또 입시 지도를 잘한다라고 이제 소문난 학교로 또 많이 갑니다. 저희 전남에서 그래서 역점적으로 그런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성적이 꼭 그 학력이라고 해도 좋죠. 시험 점수를 학력이라 하는 것에는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미래학자들이 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첫째 지적 도구를 잘 사용하는 능력, 두 번째는 아주 낯선 조직에 가서 생존하고 존재하는 능력, 세 번째는 소통하는 능력,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가는 능력, 이걸 들어요. 그럼 지적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미디어를 잘 활용한다거나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다거나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뭐 낯선 조직에 가서 존재하려면은 그만한 그
강력한 도전 의식이나 생존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도외시해 놓고 지적 능력이랄까, 시험 점수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성적은 좋은 아이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의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의 합격률은 높은데 졸업률은 40%밖에 안 된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오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력의 기본, 이 기초 학력, 이게 기반이 잘 갖추어지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이나 능력이 잘 알겠습니다. 갖춰져야죠. 예, 아이고. 학력 제가 논란하니까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쯤에서 방청석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월곡동에서 온 학부형인데요. 예. 저는 혁신학교의 운영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아이를 상급 학교에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혁신학교를 이렇게 권유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학부형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또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세요. 어느 분, 예. 저는 화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윤영민입니다. 예. 먼저 반갑습니다. 예. 두 분 교육감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가 있어서 참 뜻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광주 전남은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소규모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이야기하실 때 소규모 학교에 우리 전남은 창의교육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광주 전남 모두 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장희국 교육감께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혁신학교를 보내고 네. 싶으나 또 현실적인 입시 이런 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방금 이제 상급 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학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공부를 좀 덜 가르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어느 학교가 혁신 학교인데 어떻게 됐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서운해할 지역이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광주에서 혁신학교로 지정한 데는 그 사회적으로나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운 지역에 많이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의 학력이 해마다 이렇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중간 수준이거나 중간 아래 수준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공부를 안 가르쳐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87개 중학교 중에서 과거에 77위, 78위 이러던 데가 30위 또는 27, 8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적극적이고 더 활기차고 더 밝아지고 더 희망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도 또 더 하는 거라는 성적도 또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립다 책만 보고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학습이나 토론학습이나 또는 노작학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지도를 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수업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 많이 가르친다 이 말씀이시죠. 두 번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 화순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의 어려운 점. 지금 우리 광주 전남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2020년을 넘어가면서 47% 정도의 학생이 줄습니다. 예, 아마 소규모 학교를 경험하게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약 30% 가까이 학생이 줄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에서 혁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광주는 아직도 60명의 과밀학급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색 있는 교육을 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는 불행 중 다행으로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학생들에게 정말 소질에 맞는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 가장 그 중심에 독서 토론 수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 교육보다도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든지 대학을 들어가서든지 사회에 나와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 수많은 교육학자와 선진들이 강조했던 그야말로 최상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남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 장점을 살려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 부분들에 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식을 전달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를 만들고 어떻게 배를 만들까,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도 선각자들의 일부는 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미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바다를 동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를 동경하게 하면 거기에서 고기도 잡을 수도 있고 거북선과 같은 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해양에 관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까 학생도 그 체험 활동의 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은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재구성해서 본질에 접근하는 것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꿈을 꿀게 해줄 때 그 지식은 저절로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대로 꼭 좀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기도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아주 인상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중앙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하고 지방의 교육 정책 기조가 다르면은 좀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사실 중앙정부하고 지난 진보와 보수 논쟁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 총장에 있을 때는 국회랄지 중앙정부 출장을 3년 반 동안에 150번을 갔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 예산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20.27%로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든 뭐 장관이 뭐라고 하든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그 예산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되는 것은 예산이 독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정부에 대해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산이 독립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혹여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청석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방청석에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분이 하실까요?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저는 광주 성덕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뭐 좀 다른 학교 친구들 보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자기 진로나 꿈을 정확히 모른 채 무작정 의미 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옆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좀 입시 중심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자기 진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러한 점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미리 자기 뭐 적성 검사를 실시해서 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뭐 관심 있는 분야나 뭐 관련 직업인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해준다.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진로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좀 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두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한 분 더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예, 다른 어떤 분은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학부모 김미숙입니다. 예.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과후 학교 운영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저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이상의 방과후학교 운영 상황을 볼 때 학생들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또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방과후학교 운영이
학교 일정에 따라 정말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광주에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이 출범되어 업무가 일원화됐을 경우 기존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두 분이 질문 하나씩 이렇게 그러셨어요?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 그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우리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지식이 전부고 지식이 돈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지식의 양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지식의 양이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것은 그 지식을 재구성하는 능력, 아까 우리 장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꿈이 있으면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노력을 하고 학업 성취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교육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장유 교육감이나 소위 이제 일명 이제 진보로 불리우는 교육감님들이 그 본질에 다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정부에 대고 입시 정책 바꿔야 된다. 지금과 같은 아무리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입시 정책에서 실패하면 학부모님들로부터 외면받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장애가 입시입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정책 당국자들도 입시 정책을 큰 틀에서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 그런 진로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입시 정책 자체도 바뀌어가고 있고,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도 지금 틀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진보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은 진보일 수밖에 없고, 진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과후 학교 문제는 장희국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방과후 학교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사교육도 절감하고, 이제 학원에서 하던 것을 저렴하게 학교에서 좀 해주자 하는 취지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교과 보충, 과거의 보충 수업처럼 돼버리고 특기적성이 좀 외면받고 이래서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 지금 이제 그걸 개선해 보기 위해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게 그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이 공익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중고등학교에도 보다 양질의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는 강사 인력 풀을 구성해서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과후 공익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이전보다는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양질의 강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만족도도 높아가고 이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진보 교육감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결국은 진보 교육감에 대한 평가도 6.4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정치권에서 뜨겁게 쟁점이 되고 있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논의도 있고, 또 네.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로 하자, 혹은 또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이 교육감 선출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사회하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임명제에서 간선제, 소수 간선제로 또 이 간선제가 확대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주민 직선호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교육민주화 과정과 거의 일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국민들의 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을 좀 더 자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고 본다면은 직선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또 만약에 러닝메이트 제로나 임명제로 한다면은 지금식으로 보면은 정당과의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주성이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는 직선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네. 장만채 교육감님은요? 저는 그 정치권에서 뭐 러닝메이트제냐, 임명제냐, 직선제냐라는 그 논의 자체가 본질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정말 자율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정말 소신껏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뭐 직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 정책의 최고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금융 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그 버냉키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임기가 10년, 20년 가져야 교육계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교육부 장관이 뭐 길어야 1년, 2년 그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교육계의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냐 직선제냐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보장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분은 직선제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주 짧게 예 아니요 수준으로 답해 주실까요? 육사 지방선거 때 재선에 도전하십니까? 그러고 싶은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선거에서 시민사회 진영에 추천을 받아서 교육감이 됐기 때문에 또 그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아서 교육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할 겁니다. 예, 모범 답안입니다. 장만채 교육감님은요? 저는 그 진보 보수냐가 아니고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직도 뭐 생각을 정리하진 않았고요. 현재 주어진 일을 제 임기 동안에 이제 충실하게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솔직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짧게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이제 뭐 토론 과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로 시민사회 진영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건가 하는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는 가운데 교육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속에 제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도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또 더러 실수나 오류도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다 보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교육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방청석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진보 교육감으로 불리는 광주시 장희국 교육감과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두 분을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